상담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수학 학습 관련된 또 질문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땡준 학생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본인이 한 평균 91점 정도로 맞을 정도의 좀 준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이제 뭐 방학을 맞아서 선행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선행을 하는 것이 과연 좀 필요하냐? 아니면은 괜히 이제 나중에 까먹기만 할 거니까 선행을 나가지 말아야 하느냐에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이 고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선행을 나가야 하냐, 아니면은 지금 거에 집중을 해야 하냐. 다들 이제 좀 이제 궁금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선행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혹시 어떠세요? 선행을 찬성하시나요? 저는 근데 좀 학생의 분류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지금이 좀 탄탄하다 하면은 이제 뭐 선행을 욕심 내도 되는데 지금도 무너지고 있으면 선행을 지금 할 게 아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저도 이제 지금이 무너지고 있으면 선행을 찬성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웬만한 친구들이 어느 정도 개념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학습이 가능하다면 저는 한번 선행을 쭉 나가서 저 뒤에서 배울 내용까지 한번 다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든 과목이 영어도 그럴 텐데 이 나선형 교육 과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지고서 심화 확장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나선형으로 점점 이렇게. 커져 나간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 한정돼 있는 것보다 중2, 중3, 뭐 고1까지도 쭉 보고 오면 시야가 넓어지다 보니까 아니 중1게 진짜 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 8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그럼 선행 나가는 거 충분히 찬성하고요. 해당 학생은 보니까 평균 91점 정도 받는 친구라서 충분히 저는 선행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느 정도 지금 해당 학년에 있는 수학 진도에 대해서 탄탄함을 가지고 있다. 그걸 80점으로 기준을 잡아볼게요. 잡아서. 네, 80점을 넘어갈 수 있다면 그럼 선행해도 된다. 그다음에 그 이하의 친구들은 어차피 선행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테니까. 그죠. 차라리 지금 거를 조금 더 확실히 해서 80점 맞을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서 끌어올려라. 선행을 나가라. 그런 입니다. 식으로 이 질문은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학 관련 질문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땡현 학생이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자, 제가 중3이고 곧 졸업인데 이제 수학학원을 2학기 들어와서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채로 기말고사를 치르셨는데 점수가 79점, 그 다음에 91점이 나왔대요.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이제 비교도 안 되게 어렵다라는 이제 주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진짜로 고등 수학은 학원을 안 다니고서는 좀 점수 따기가 힘들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솔직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간다고 해서 개념이 막 엄청 어려워지진 않아요. 개념 자체는 난이도가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느낌인데 뭐가 어려워지냐면 문제가 암기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뭐 수능에 뭐 신유형이 나왔다 이런 말 좀 들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수학은 이 유형을 암기하면 웬만하면 그 안에서 다 나온다면 이 고등 수학은 유형 암기로만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더 필요한 건 사실은 근본적 실력이거든요. 그죠? 이 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인데 이게 참 뜬구름 잡는 소리기도 해요. 뭐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뭐 여러분들 방정식도 배우고 그래프도 따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얘네들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어떻게 그래프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 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방정식화될 수 있는지를 연관지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한다면 이 신유형이 나와도 본인 실력으로 암기 없이 풀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수학이 학원 안 다니고 점수 따기 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개념에 있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라. 학원을 다니든 뭐 인강을 듣든 학교 수업을 듣든 그렇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급격하게 무너지기 약간 시작했던 그렇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럴 걸 분명히 좀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라.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시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저처럼 되지 않게 미리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럼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되 뭐 수학학원이든 인강이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봐라. 뭐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땡빈 학생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자, 백지공부법이 수학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개념 공부할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강의 듣고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아서 책 덮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강의 막 들은 친구들한테 백지에 배운 거 다 써봐라고 하면 다 쓸 수 있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한 뭐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망각을 했는지를 알아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백지공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거창할 거 없습니다. 그냥 뭐 공책 펴놓고서 방금 배운 거 그냥 그죠? 써 제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 내가 여기서 망각했구나 하고서 다시 한번 보고 채워놓고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망각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또 기억을 최대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우리 윤미쌤이 좋아하는 극강의 효율 공부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 어때요? 영어에서는 백지공부법이 좀 효과가 있나요? 글쎄요, 근데 사실 백지공부법이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지 않아도 사실 이걸 하겠다는 건 사실 복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운 개념을 복습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복습은 너무나도 권장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 복습할 때 사실 이 백지공부법을 쓰게 되면 자기가 자기한테 가르치듯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지가 일종의 칠판이 되는 거고 그죠, 자기가 그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배웠던 개념을 자기가 직접 자기 자신한테 가르치면서 머릿속에 정리하겠다. 그럼 복습되고 개념 정리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펑크난 부분이 있으면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어를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뭐 독해는 좀 이런 걸 하기 힘들겠지만 뭐 문법이라던가 구문 이런 걸 배웠다면 그 개념을 머릿속에 수업 듣고 나서 쭉 한번 정리해보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을 확인하면 인강을 다시 한번 들어라.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라고 충분히 모든 과목에 다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백지공부법을 추천드린다. 왕추천.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학교 생활 또 교우 관계에 관련된 고민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고민들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땡환 학생과 김땡서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답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고땡환 학생입니다. 중1 남학생입니다. 친구들에게 잘난 척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제 말이 그렇게 들렸던 걸까요? 대인관계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김땡서 학생의 질문입니다. 예비중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저희 무리를 찐따크루라며 계속 놀립니다. 중학교 가서도 이 찐따크루라는 것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이런 경우는 이제 주변인들의 시선이랑 나의 의도가 지금 사실 사마띠 아니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변에서 여러 집단이, 여러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나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성질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다면 그거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좀 예를 들어 좀 차갑게 생겼다고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막 주변에서 차갑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다음 고3 때도 듣고 뭐 대학교 1학년 때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 시기에 걸쳐서 각기 다른 집단에서 똑같은 서술을 저한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속마음으로는 되게 친절했다고 치면 되게 억울할 거잖아요. 나는 그렇죠. 되게 친절하게 굴려고 했는데 왜 다들 나를 차갑게 보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저의 속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제 의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의도를 잘 담아서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제 행동을 보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 과정에서 이제 다른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따봉을 날렸는데 사람들은 이걸 멀리서 이렇게 막 이게 손가락 욕 있잖아요. 그걸로 봤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따봉 날렸는데 상대방이 그래 보인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 따봉이 잘못됐나? 그렇죠.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해석할 때 내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행동을 잘 가다듬어서 나의 행동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행동이 의도는 잘난 척이 아니었지만 잘난 척으로 비출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그걸로 비춰졌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하나 듭니다. 저도 이게 동감인 게 뭔가 중고등학교 때는 대쪽 같은
같은 그 고집이 있거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있어서 고치려고 들지를 않아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친구들에게 이제 잘난 척한다라는 피드백이 들어온다면 사실은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 사회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을 좀 반영해서 자신의 행동도 좀 더 교정한다면 더 사랑받는 사람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찐따쿠루 뭐 우리 고민 사연 학생한테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쨌든 우리가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뭐 외부의 시선도 굳이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엔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럼 굳이 우리가 타인들에게 찐따로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찐따라고 규정하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내 행동들 중에서 그것과 교집합이 있진 않은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는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왕이면 행동들 중에서 그 찐따라고 불리울 만한 행동들이 있다면 제거해 나가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굳이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씌울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정리하면 이 사회의 시선이 그렇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는 그쵸. 게, 네. 반영을 해서 내 행동을 좀 되돌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땡진 학생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자, 저는 중1 여학생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우관계로 힘들었고 중학생 때 오히려 문제가 좀 더 많아져서 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학 갈 학교에선 잘 지낼 수 있을지, 그리고 친구들을 몇 명이라도 좀 사귀어 볼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제발 친구 많이 사귀는 팁이나 좀 적응을 잘하는 팁 좀 주세요. 유유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은 게 목표라면 일단 저는 오히려 힘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우리가 막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치, 오히려 그치. 잘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강의할 때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힘 빼고 했을 때 오히려 터진다고. 이 학생도 너무 이제 친구 많이 사귀어야 돼 이것보다는 좀 힘을 빼고 여유롭게 행동을 하면 오히려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무래도 뭐 학교에서 뭐 친해지고 싶은 친구 있을 거잖아요. 그 친구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치. 그 친구가 막 누군가랑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강박이 쌓여있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친구의 그 여유로운 행동, 그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학생에게도 좀 여유를 가져봐라 라고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도 막 이상형 중에 뭐 상대방이 좀 이성이 여유 있어 보이면, 그러니까 너무 그죠. 이제 조급한 태도를 보이면 딱 이제 좀 거부감이 우리가 들잖아요. 좀 부담스럽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가져봐라. 강박을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한번 또 조언을 드려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남땡연 학생의 사연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중1 여학생입니다. 제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가서 전교 부회장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 전교 부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무거운 짐이 생겨버렸습니다. 1년 동안 전교 회장 언니와 함께 저희 학교를 위해 봉사한다는 게 꿈만 같아요. 유유. 2026년 1년 동안 제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요? 기말고사 기간인데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뭐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중1 학생이니까 약 한 뭐 15년 인생 정도를 사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15년 인생에서 바라보면 전교 부회장에 당선된 게 되게 큰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중1 학생들한테는 큰일이 맞긴 맞는데 뭐 그것의 가치를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부담감을 느끼시니까 좀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냥 전교 부회장으로서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학교에서 뭐 시키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어지는 임무들이 분명 있긴 있을 텐데 엄청나게 뭐 무리한 요구를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임무들을 성실하게 임하시되, 저는 좀 주객전도가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의 본분은 어쨌든 나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잘 챙기는 게 먼저니까 뭐 기말고사 뭐 있으면 기말고사 대비 잘 하시고, 그런 게 중심이 된 와중에 이제 우리가 전교 부회장으로서의 활동들을 한다면 이제 그것은 좀 부가적인 것으로서 참여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공부가 먼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전교 회장의 어떤 일들을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왕이면 즐기면서 재밌게 한번 활동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많은 친구들 이제 뭐 전교 회장, 전교 부회장 아니면 뭐 학생부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그죠. 공부를 안 하는 맞아, 경우들이 맞아. 많더라고요. 동아리 활동한다고 또 막 동아리 매진하고. 그쵸. 물론 그것도 중요한 그쵸.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학생으로서의 본분이긴 하니까 공부는 챙기면서 같이 하자라고 저도 같이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